안녕하세요. 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피곤한 단독자입니다. 이메뉴얼 윌러스틴이라는 이 미국의 사회학자, 이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3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유년기 때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나치즘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어떤 방법들, 그러한 수단들을 많이 고민하는 어떤 그런 깨어있는 의식을 많이 갖게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다가 이제 뭐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석사,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을 하신 다음에 이 박사학위는 이제 아프리카, 한마디로 이제 제3세계죠. 제3세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이 제3세계에 대한 연구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 세계 시스템론에 대한 것과 연관되게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 시스템론, 윌러스틴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계 시스템론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국가만에 이제 국한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세계가 자본주의, 분업사회가 이미 됐죠, 사실상.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거의 다 이런 사회인데 뭐 몇몇 국가만이 이제 공산체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소수의 어떤 본인들만의 어떤 프라이드를 유지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죠, 그죠? 사실상 뭐 나쁜 고집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윌러스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계가 자본주의 분업사회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경제격차라는 게 발생한다. 경제 격차라는 게 우리는 보통 국가 내에서 상류층과 하류층의 그 인간 집단끼리만 발생한다라고 봤는데 이제 이 윌러스틴 선생님은 이 좀 거시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시스템론에서 여기서 이제 압도적인 우위에 선다라는 것이 다른 이제 국가들을 착취하는 일종의 수단이라던가 명분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를 보면은 선진국하고 발전도상국이 있죠. 개발도상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러한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격차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겠죠.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통 뭐라 부르냐면은 남북문제라고 많이 부릅니다. 남북문제. 뭐 남쪽과 북쪽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이런 계층과 계층을 나누는 어떤 그 틀을 나누는 어떤 그러한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남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윌러스틴 선생님은 국가 단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국가 내부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윌러스틴은 그래가지고 지구 규모의 거대한 세계적인 이러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중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반주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주변 지역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지역이 생산하는 어떤 원재료 있죠. 원재료라고 하면은 뭐 커피 같은 뭐 원두가 되겠죠. 아니면은 뭐 여기서 뭐 플랜테이션 돌린다고 치면은 뭐 농작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민지화 해가지고 착취를 했는데 오늘날도 사실상 이런 주변 지역에서 많은 중심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이 이런 원재료라든가 농작물 같은 수많은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쓰죠. 그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착취해가지고 윤택해진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중심 지역은 윤택해지기는 하는데 윤택해지는 방법이 이러한 주변 지역을 착취해가지고 그 원재료를 가져옴으로써 윤택해진다. 그리고 중심 주변 지역, 그리고 반주변 지역 이렇게 나뉘었을 때 마치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가 어떤 계급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자본가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를 뭐로 볼까요? 중간 계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변 지역은 뭘까요? 노동자 계급으로 치환을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상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윌러스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라는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라는 거예요. 세계는 뭐다? 국제적인 분업체계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로 세계 시스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시스템론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단위로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 이론에서는.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계 시스템론, 바로 국제적인 분업체계가 이미 세계에는 적용돼 가지고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세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내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칭하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세계 규모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세계 규모로 자본주의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국가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계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발전도상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자층에 속하는 개도국은 빈곤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이 빈곤과 선진국, 자본가에 속하는 이 선진국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중심지역이었죠. 이 중심지역인 선진국의 어떤 경제관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세계 규모로 자본주의가 움직이고 있는 세계 시스템을 파악했을 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국가 안에 부와 빈곤이 있다라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본가, 중간계층, 이 노동자라는 이러한 틀을 통해서 국가 내부의 빈곤과 부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초점에만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윌러스틴 선생님은 세계를 단위로 봐야 된다. 하나의 거시적 관점으로서 세계라는 이 공간, 이 거대한 우주, 이 유니버스 자체의 부유국과 빈곤국이라는 것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응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똑같이 상당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중심 지역이 뭐였죠? 자본가, 중간계급이 바로 반주변 지역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주변 지역에 속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 이렇게 인간과 국가, 인간과 대륙을 이렇게 서로 이제 맞대응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이론에 따르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플랜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식민지 농업, 공업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뭐 외국에 뭐 어떤 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공장 같은 것들, 이러한 뭐 인프라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오늘날에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은 못 사는 나라, 말 그대로 개도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발전 도상국 같은 나라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암묵적 착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 시간이 어디냐, 그럴 겨를이 어디냐, 내 밥 먹고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라고 생각하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뭐랄까 사고의 틀을 넓힌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쓰는 옷, 우리가 공으로 차는 이러한 축구공, 그리고 우리가 뭐 사용할 때 쓰는 뭐 이러한 가전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뭐 제3세계의 노동자의 노동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뭐랄까 뭐 커피 같은 것만 해도, 원두 같은 것만 해도 저기 가난한 나라에서, 그죠? 뭐 에티오피아 이런 데에서 뭐 아낙네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뭐 못 사는 어린아이들, 이러한 뭐 유색인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뭔가 약간 흑인, 그죠? 아프로 아메리칸 같은 그러한 분들이 이제 잘 못 먹고 잘 못 쓰고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그런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집단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뭐 그런 걸 장려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어떤 그런 뭐 피눈물 어린 그런 노동이 우리에게 그냥 한 잔 마시고 버리는 어떤 그런 단순한 입가심용 그렇게 이제 소모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좀 뭔가 깊게 들어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가 넘기고 있는 게 많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좋은 계기이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